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2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우당탕탕 하락, 이것을 막으려는 곤모술수 정부. 오늘 제목 이렇게 붙여봤어요.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요. 청라운동 요소한 포레스트 눈물의 하락, 분양권 가격이 33%, 고점 대비 33% 하락했어요. 자, 정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하다. 다음 달 중순이면 윤곽이 잡힌다고 하죠. 네, 250만호도 모자라서 250만호 플러스 알파의 공급계획, 인허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250만 채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대구의 규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대략 250만 잡고 전체 인구 5천만 잡고 이렇게 하면은 나누기를 하면 20분의 20이 되죠. 네, 그래서 전체 규모의 우리 대구는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몇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말인가요? 12.5만 가구? 12만 가구, 5년 동안 12.5만 가구, 요거 딱 나눠보면요, 1년에 2.5만 가구를 또 공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넘쳐나는데 또 이만큼 공급을 한다? 지금 기존에 인허가 되어 있던 것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물량이 더 많지 않을까? 그 계획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곤모술수 정부라고 붙여봤어요. 지금 규제는 뭐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IMF에서 경고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면 뭐 대출을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출을 오히려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과거 일본을 답습한다. 늘 말씀드립니다. 자, 분양권 거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분양권 매물 개수 7월 16일자로 3159개에서 7월 23일자로 3262개. 요거 제가 브리핑할 때 주말에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요거 앞으로 종종 차트로 나타내 볼게요. 분양권 매물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연초 대비 비교해서 1000개도 넘게 늘어났어요. 나중에 또 분양권 매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상복합 엄청나게 지어댔잖아요. 얘 3년 지나면은 얘도 분양권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3년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데. 자, 달서, 더샷, 달서, 센트엘로. 이름도 정말 어렵습니다. 뭐, 센트럴이 유행하다가 이제, 센트엘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특별 공급했는데요. 총 아파트 한 250, 60 정도 세대되는 곳인데, 우선 특별 공급으로 138개 풀렸는데, 그 중에서 2개, 접수 건수 2건밖에 안 됩니다. 자, 미분양, 5월달까지 지금 통계 나와 있죠? 대구시청 자료 인용합니다. 6,816건. 요 보면은 파란색 선은 제가 올해 분양 예정 물량에서 50% 정도 계약했을 때 그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계약률은 30%, 요 초록색 선이 최악으로 가면 30% 정도. 계약률이 요 정도 되면은 연말이 되면 한 15,000개 정도 분양권이 아니고 매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30%도 되지 않아요. 근데 선은 왜 여기 파란색 계약률 50%에 가서 붙어 있느냐? 요거 좀 현실 반영이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요. 당장에 뭐 지난달에 분양했던 것들은 그런 들 반영되면 숫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약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조금 느린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도 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미분양으로 엄청나게 쌓일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던 이 분양권 매물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또다시 분양 시장이 뭔가가 될 건데, 분양권 지금 대다수 거래되는 것이 5.5억 선이죠. 5.5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신축은 기본 7억까지도 가요. 6억 7억이에요. 6억 7억. 그럼 얘들 소진 먼저 안 된다. 분양권 먼저 소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넘쳐나는데 분양권 매물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그래,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여기 또 증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은 좀 상승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 자, 거래량 61건. 그렇게 많이 된 편 아니에요. 규제 해제된 거에 비해서 많이 해제된 편 아닙니다. 하루에 한 30건씩 거래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6월 거래 6건 추가로 신고되었거든요. 역대 최저의 거래량 730건. 6월의 거래량 거의 역대 최저입니다. 7월의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100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 4월, 5월 정도 거래량 수준만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많이 넘어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2022년 이런 거 왜 팝니까? 수성대 지역 리버뷰 왜 팝니까? 그래도 팝니다. 네, 2년 안 됐지만 팝니다. 세금 많이 물더라도 팝니다. 9억 2천 거래된 건 있고요. 화성파크드림 이스트밸리 요거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대형 평형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거 뭐 10억 간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 아닌가요? 네, 9억까지 최고 거의 9억까지 찍었던 아파트가 층수도 21층에 9억이었는데 24층에 6억 4,500, 6억 4,500.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수성구 뭐 해도 중동 수성구도 같이 누구는 끼워달라. 야, 거기는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큰 폭의 하락 나타났고요. 대신 센트럴 자이 1억 정도 하락. 요거 한 15%, 요거 거의 한 30%. 요거 오른 거는 한 20% 올랐다고 적어볼게요. 보합 수준 빼고 월배 2차 아이파크 계속 가격대가 5억 살짝 넘어가는 거래들도 나오지만 5억 아래 거래가 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거 가격이 거의 30% 넘어가죠. 거의 대구에서 하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근데 계속 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건 지금 한번 하락이 일어나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요 정도 신고가 대비 한 최고 30%까지 이렇게 하락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게 2차 하락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요 근래에 많이 들리고 있어요. 야, 그때쯤 되면은 정말 땡기겠다. 정말 땡기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인동 송윤주공 3단지 요거하고 또 맞물려서 한 건의 거래가 더 있었는데요. 상인 화성 파크드림. 예, 이 와중에 신고가 5억 1천 대비 1,000만 원 밖에 빠지지 않았다. 요것도 세부 평형으로 가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가격이. 아무튼 요것도 직거래였습니다. 요거 직거래였어요. 자, 그 다음 소현주공 3단지. 요거 이제 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가격도 20%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요거 5% 정도, 나머지 한 10% 정도 빠지는 거 빼고 하원 이진 캐스빌도 근래 들어서 가격이 계속 조정받고 있어요. 거의 30%. 이 화원의 대장이죠. 대장이라고 말했던 거 이 정도 빠졌고요. 평리 롯데캐슬 대형 평형인데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 6개월, 반년 혹은 그 전까지 거래됐던 가격 생각해 본다면 요거 국평 가격이에요. 국평 가격이에요. 평리 롯데캐슬. 저 서구 지역, 네, 서구 지역 많은 개발 이루어지면서 같이 가격 상승 많이 했었는데요.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20% 정도 조정. 오늘도 큰 폭의 하락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규제 해제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의 거래라는 것. 해제 전과 해제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네, 한 10% 정도 하락. 다섯 한일 UNI 한 20%, 대략 한 15%, 뭐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시내권에 있는 것도 중구 지역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 협성 휴포레 태전동 요쪽도 나름 요쪽이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곳인가요? 20% 정도 하락한 모습. 나머지 또 현대 아이파크 24평형도 같이 많이 조정받아요. 거의 30% 가까이. 요 전세가 보시면은 3억 7천 최고 전세 3억 7천까지 갔던 것이 매매가보다 이게 더 비싸죠. 깡통 준퇴 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요게 2억 아래에서 나타났던 것이 지금 3억 아래, 막 4억 아래, 5억 아래 이 영역이 점점 커졌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지금 전국 단위 뉴스로 나오죠. 근데 뭐 이 와중에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돈 돌려주는 게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씩 하락하는 거 보이고요. 대곡동의 삼성 레미안도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날 큰 폭의 하락 거래 안 보여서 요건 설명 빠뜨리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아무튼 다시 올라갔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다. 3, 4, 5 요맘때 거래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채를 보유하신 분 그 정도 가격대 지금 와중에 많은 부채를 내지 않고 자기 자금으로 매수를 한다. 세금적인 부담 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요. 금리 하나은행 지난번에 3.8%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익률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뭐 전세나 월세를 나왔을 때 전세로 해서는 이 정도 수익률 될까 조금 의문은 들긴 합니다. 아무튼 한 채를 더 보유하는 것 금리 부담이 없다면은 세금 부담은 없다. 근데 하락에 대한 부담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다시 7월에 거래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오늘 내일인가요? 오늘 내일 중으로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하죠.
뭐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시장은 다시 위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낮아지고 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의 거래가 오히려 더 활발하다. 분양권 거래량 17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하루에 한 8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8건에서 10건 정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신고가는 안 나와요. 신고가는 안 나옵니다.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아직 거래 신고 절반도 안 된 수준인데 137건이나 거래가 되었어요. 월별 나옴 프라이빗 DL 99제곱미터 가격이 7억 6천. 고점 대비 1.25. 고점 대비 가격만 오늘 적어볼게요. 거래량이 많아서요. 용산자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보통 5억대 중반인데 야 6억 6천?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분양가 찾아보시면 이 거의 아마 무피일 거예요. 아마 이 분양가하고 이 거래 금액하고 거의 같은 무피 수준의 거래로 보여준다. 분양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 저기 지역에 비슷한 곳에 짓는 아파트 시기가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분양가가 1억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렇죠. 야 이건 뭐야 이거 이런 이야기 할 정도였는데 네 아무튼 지나갈게요. 신천 센트럴자이 1.6억.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이 요 아파트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보시던 가격보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뭐 0.5억 많이 떨어졌던 오늘의 포인트. 오늘 제목에 한번 붙여봤는데요. 청라운동역 서안포레스트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나요 이거? 거의 3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3억. 층수도 뭐 33층이나 30층이나 뭐 도층 계층 비슷하진 않습니까?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막 10억 가고 막 9.5억 가고 막 이랬던 막 시끄러웠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보류지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부산의 모 아파트를 조사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류지 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던데 뭐 야금야금 물건을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다음도 뭐 큰 폭의 워낙 이제 5억대 중반 이 가격대 사람들이 이 신축이라고 거래하는 것들 5억대 중반 가격 정도로 봅니다. 프리미엄 한 2억씩 주고 사신 분들 지금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디 돈 따면은 어디서 막 자랑하고 뭐 술 한잔 사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잃게 되면은 진짜 혼자 끙끙 앓습니다. 혼자 끙끙 앓아. 온 가족들이 이렇게 조금 고통을 겪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큰 폭의 하락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도 다 큰 폭의 하락들. 하여튼 가격들이 좀 외곽 지역은 4억 후반, 4억 중후반 뭐 이 정도까지 보입니다. 이 거래 신고되는 거 7월 20일자로 막 신고되고 21일자 신고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또 8월 말이 되고 이러면은 7월 말, 8월 말이 되고 이러면 또 갑자기 거래 신고가 확 줄어듭니다. 전세 거래량 116건 중에서 신고가는 6건. 전세 거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신고가 비율은 5% 정도로 거의 고정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법 비싼 것도 거래되는 모습 보입니다. 월성 삼정 그린코아 카운티. 네, 요 근처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걸어가 보니까 웅장했습니다. 웅장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1층 상가 부분에 보니까 부동산 하나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던가. 네, 아무튼 좀 한적한 주위를 걸어보니까 좀 한적한 느낌은 들었어요. 큰 도로가에서 한 블록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나요? 큰 도로가부터 있었던가? 내일 인근을 걸어보긴 했는데 대충 걸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네요. 아무튼 범어라운 프라이빗 4억 4천까지 범어동. 제가 범어동 특별방송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비싼 전세 가격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나머지 가격들 억 단위로 하락한 것들 대충만 동그라미 쳐보면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 이 중에서 뭐 신고가가 나온다. 뭐 이렇게 그거 싼 거 늘렸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해? 모종에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금은 쳐야 되니까. 당금 치고 버티면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많이 좀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한 거 동그라미 쳐봐. 오늘은 한 2억씩 하락한 것도 제법 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막 2억까지 늘려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또 뭐 DSR 적용 규제 안 받는다고 하던가 제가 한번 얼핏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씩이나 늘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전세가 금액이 1, 2억씩 떨어지면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나머지 오늘 제법 비싼 3, 4억대 거래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고점을 생각해보면 좀 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이 편한 세상 범어 전세 가격 3억 5천까지 떨어졌다. 요 전세 가격 50%라고 치면 얘 눈높이 가격은 7억이에요.
매매가도 영향을 받고 전세가도 영향을 받고 같이 쌍으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천자의 하늘채 3억 4천한 개 눈에 띄고요. 범어 만촌 우방 타운 1단지 이쪽 지역들도 다 같이 영향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전세가율 50% 정말 그 정도까지로 떨어질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버티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버티고 있고 전세 가격이 먼저 빠지면서 이 갭이 더 많이 벌어져서 50%. 그전엔 70% 정도였잖아요. 이게 70%도 50% 떨어졌는데 아마 이것들이 다시 매매 가격이 최근에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요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다시 70%까지 맞춰지려면 아마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세 4페이지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들이 막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대로 떨어지고 4억대로 갔던 것들이 2억대로 떨어지는 요 모습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네 번째 페이지까지 가지고 와봤어요. 3억 미만 전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에 3억대에 거래되는 것들도 전세가가 2억대로 4억대로 거래되는 것들도 2억대로 이렇게 점점 빠지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죠.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비수기로 가고 있고 3억 미만 전세 비중이 여기 갈색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과거에 4억대에 전세되던 것들 5억대에 거래되는 것들도 막 이쪽으로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상당히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10% 미만으로 내려와 있고 월세 거래량 많을 때는 뉴스에서 대서특필합니다. 대서특필해요. 근데 6월에 보면 월세 거래량이 또 딱히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언론에 또 아마 나중에 되면 또 조용해질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거 다 조용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하는데 이 난리의 원인은 갑자기 원룸이 맞나요? 원룸이 맞나요? 네. 어쨌든 이 원룸, 저는 원룸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룸이나 모든 이런 거래들까지 다 포함해서 월세가 많아졌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정말 전세입자들이 전부 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월세로 들어가나? 현실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세 여전히 많습니다. 비율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 월세 가격 60만원 이상, 보증금은 5천만원 정도 수준,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비수기라는 거 명심해 두고 가을장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